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씨가 검찰 출석을 앞두니까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합니다, 요즘. 뭐 안면 인식을 못하는 뭐 그런 증세가 있다. 그건 정신질환인데요. 자기가 정신질환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정신과적으로 프라브라면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 역할을 하면, 특히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하면 큰일 나죠. 그건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이상민 오선 의원도, 민주당 오선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그건 정치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재명은 또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원들한테 편지를 탁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희생제물로 삼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희생제물입니까? 아니, 자기가 죄목이 뭔데요? 뭐 정치범입니까? 정치범 아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정자동, 호텔, 또 무슨 호텔 또 하나 나오고 있죠. 전부 다 비리와 얽혀대고 부동산들과 주로 얽혀된, 부동산은 어디에 들어가냐? 자법류에 들어갑니다. 자법류. 예? 자법 아닙니까? 자법류. 자법 의혹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대부분의 그 의혹들이 그거 아닙니까? 예. 쌍방울과 관련이 있는 의혹이 지금 또 있는데, 그 의혹이 만약에 그게 딱 스위치가 된다면 그거는 뇌물죄가 되죠. 또 특히 남 제3자에게 돈을 해서 300만 불 보낸 건 뭐 북한에서 영수증까지 딱 그냥 돈 보낸 건 딱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이 딱 쥐고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로 딱 드러날 경우는 뇌물죄, 그것뿐이 아니죠. 그 뇌물죄가 적국 아닙니까? 불법 외화 적국에다 보낸 이적죄, 엄청난 지금 범죄 혐의가 구성될 수도 있는 그러한 찰나에 있다. 물론 김성태 그 부분 다 의혹입니다만은 말이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저를 희생제물로 삼겠다 하면서 당원들한테 편지를 나눴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미련도 많구나. 구속영장 청구 쇼를 한다. 묻지마 기소를 강행하려 한다 하면서 자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17일, 오늘이 16일이니까 내일 검찰 소환을 앞두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에게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죠. 국민이 지금 억울하죠. 왜 대장동 사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 많은 의혹인데 이걸 왜 안 풀어지느냐 이거예요. 안 풀어지느냐 이거. 이제 풀어질 것 같습니다. 박영수가 체포됐으니까, 구속됐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50억 클럽도 해체 다 풀어질 것이고, 죄진자들은, 여기에 연루된 자들은 가차없이 처벌이 돼야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생각할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죄인은 이렇게 당대표 하면서 방탄도 어떤 죄 혐의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죄 혐의를 가진 사람은 꼬딱없이 그냥 재판까지 가야 돼 가서, 난도질 당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된다면 되겠느냐라는 게 국민들의 법감정입니다, 지금. 또 법원 가봐야 우리법 국제인권법 사람들, 김명수 코드에게 또 당할 텐데. 라는 좌절의 로망,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두컴컴한 그런 데로 국민들을 많이 고통스럽게 했었지만 이제 밝아졌습니다. 이제 밝아졌습니다. 9월 24일이면은 김명수 임기가 끝납니다.
그다음부터는 사법개혁이 강력하게 시행될 것을 저는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법개혁. 좌편향된 소위 우리법, 국제인권법, 또 좌편향되어 있는 사법부의 그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을 때 건전사법부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 전 사법부인 그 훌륭한 양승태 대법원장, 그런 대법원장이 왔으면 좋겠다. 아예 올 것이다. 이렇게 느껴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이재명 씨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원들한테 이 편지를 보낸 게 저를 희생제물로 삼겠다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무슨 희생입니까? 백현동 의원은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다가 이 아파트를 짓는 옹벽 아파트 50m나 된다는 그 옹벽을 세워가지고 맡고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위로 격상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슨 국토부가 책임지고 뭐 국토부가 명령해서 그랬다느니 뭐니 했다는 게 나중에 공문도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다 이랬는데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옹벽 지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편지 속에 나온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저를 희생제물로 삼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희생이라는 어휘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자기가 어떻게 희생입니까? 지금 자기 때문에 당원들이 희생하고 있고 민주당이 망할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 민주당이 쪼개져 가지고요.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또 그 누굽니까? 김은경까지 동원해 가지고 뭐 혁신시킨다고 혁신위원장이 또 개딸들을 위한 환상곡을 한번 딱 선물로 안겨주고 갔지 않습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정말 어떻게 사람을 골라도 그런 사람들만 고릅니까? 김은경 한번 보십시오. 3억 7천짜리 6천짜리 연봉 있으면서 1년간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따리를 붙이면서 좀 1년만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년 그냥 버티게 해줬더니 윤석열 치하에서 치욕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3억 6천 토해놓고 또 뭐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널리 있고 또 그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웠다는 것. 아니 혁신이 주구를 앞에 세우는 게 혁신이 아니잖아요. 예. 혁신을 시키려면 적어도 자기 지역구 자기 목을 치면서 혁신하겠다라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워야죠. 그게 바로 김용태 사무총장이 지금 삼선의원 지금은 청도리 대장 윤건영이하고 싸워가지고 그것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때 가서 구로구에 가서 싸워라 했던 그 김형호 공관위원장 또 김세윤 이런 자들이 아주 공천을 망쳤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저희 바로 지금 현 국회의원 때 그때 선전을 아무 말 없이 가서 또 싸우다가 자기 지역구 버리고 자기가 지역구 내리 3선을 지역구에서 승리했던 굳어놓은 그 지역구를 갖다가 딱 버리고 양천을을 버리고 자기가 혁신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목을 치고 혁신을 하니까 그때 한 50% 정도 물갈이를 시켜놓고 자기는 깨끗하게 나왔던 그래서 혁신의 상징, 쇄신의 상징으로 꼽히는데 그런 혁신을 하려면 그렇게 혁신을 해야지 김은경이처럼 개딸들 위한 환상곡을 치고 나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민주당은 곧 빠개집니다. 곧 빠개집니다. 뭐 이낙연이나 저는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똑같다. 그러나 이재명은 조금 더 심하다. 이재명은 조금 더 심하고 이낙연은
총리했잖아요. 문재인 아래서.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총리하면서. 또 당대표도 했잖아요. 그런 분이 뭘 기여를 했습니까? 그 민주당은 어차피 다 정리가 돼야 된다. 뭔가 정리가 되겠죠. 그건 그들의 당원들의 그것도 의도한 대로 가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검찰 출석 앞두고 당원들에게 편지를 내서 나는 희생제물로 됐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겠다고 하는 이 검찰 수사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하면서 단결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정치를 보면서요. 참 더럽고 치사하다. 이것이 바로 정치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정치 평론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정치는 참으로 더럽구나. 어떨 때는 참으로 깨끗하고 멋있구나 느꼈는데 이재명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정치는 참으로 더럽구나. 이렇게 기류가 바뀌어 나가 있습니다. 또 모르죠. 이재명이가 꽃반지를 낀다거나 또는 법적인 어떤 처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정치는 아름답구나 할 수도 있겠죠. 네, 조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오늘 수요일인데 수목금 열심히 또 충전을 어저께 하셨을 테니까 나가서 힘차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